원래는 목소리를 담는 게 좋긴 좋거든요. 저도 그거를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제가 엄청나게 도화살이 많은 아이라서 나체 도화 2개에다가 월장 도화 하나 있어가지고 목소리를 내서 유튜브를 내는 게 조회수가 높게 나오는 사주라는 걸 이미 알고 있습니다. 아는데도 안 했었어요. 아는데도 안 했는데 어차피 이렇게 마녀사냥 당하는 김에 그냥 제 색깔을 그냥 보여주는 걸로. 네, 원래 도화사주입니다. 그래서 누가 내 욕을 하고 마녀사냥을 해도 그냥 사주에 있는 거라서 그냥 내 사주대로 살고 있구나 이러는 편이에요. 웬만한 것들은 다 어렸을 때 스님들한테 이미 다 들었던 것들이 너무 많아서 마음의 준비는 애저녁에 해놓은 편입니다. 뭐를 당해도 놀랍지가 않아요. 그냥 내 사주에 있는 거, 옛날부터 들었던 거 그냥 경험하고 있구나 이러면서 지나가면 됩니다. 놀랍지가 않아요. 하나도. 마음의 준비는 초등학생 때부터 시키는 거랍니다. 살은 10kg를 더 빼야 되는데 안 뺐어요. 23살 때 좀 안 좋은 사건이 있었는데 뭐 날씬한 내 탓이라고 하든가 막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가지고 한번 살을 확 찌었다가 근데 그게 또 사회생활 하는데 좋진 않더라고요. 살을 확실히 빼는 게 우리나라 사회에서는 더 좋다. 제가 다 경험을 해봤다. 이런 느낌이고요. 그냥 살 다 빼고 미친놈 있으면 신고를 하는데 신고를 해도 내 마음 같진 않을 거다. 내가 다 경험을 해봤다. 무슨 일 그래도 있으면은 연락을 하셔라. 모든 경험은 다 있는 편입니다. 너가 뭐 성추행을 당했거나 뭐 성폭행 미수를 당했거나 저는 이미 다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댓글을 남겨주시면 되시는데 뭐 너가 날씬해서 그렇다, 너가 처신을 잘못해서 그렇다 그러시면은 그냥 가운데 손가락 날려주시고요. 네, 저는 추리링을 입었었습니다 당시에. 네, 완전히 공무원 공부 중이어서 다 추리링을 입은 상태였는데도 성폭행을 당할 뻔했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누군가가 하시면은 그냥 가운데 손가락 들어주시면 순간 진짜 해버렸네. 아무튼 가운데 손가락을 들어주시면 돼버리고 이건 편집. 진짜 가운데 손가락 그냥 범죄자한테는 그냥 가운데 손가락이 약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가운데 손가락 들어주시고 그냥 자기에 대한 자책은 안 하시면 되는데 제일 큰 게 성폭행이에요. 성폭행은 답이 없습니다. 그냥 영혼 하나 죽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성폭행 사건의 피해자들의 자살률은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이거는 이미 영혼 살해가 된 걸로 치기 때문에 피해자가 자살만 안 해도 일단 반은 성공한 겁니다. 성폭행 사건은 그래요. 피해자가 자살만 안 했어도 반은 성공하신 거예요. 근데 자살을 했다. 그러면은 미연에 방지를 못한 사회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성범죄자 정말 많아요. 그리고 성범죄자가 정말 높은 확률로 사회로 되돌아옵니다. 그래 놓고서 성범죄 안 당하길 바란다라는 거는 님의 착각이시고요. 님의 착각이시고요. 네, 재범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90살 어르신이라고 해서 성범죄 안 당하는 거 아니에요. 사회복지사가 매년, 저 사회복지사였잖아요. 게다가 노인복지관 사회복지사였잖아요. 매년 어르신들은 높은, 네, 네, 쪽방촌에 있는 어르신들은 매년 노출이 됩니다. 성범죄자가 높은 확률로 아예 복지 대상자로 복지관으로 들어오는 경우 사례가 많은 편? 있는 편?
그렇기 때문에 쪽방촌에서 성범죄가 안 일어나길 원한다? 그거는 너무 있을 수가 없어요. 근데 복지관에서 복지 대상자로 선정이 돼서 성범죄자가 들어와도 복지관에서 그 근로자의 안전을 위해서 거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 주시면은 근무자들은 너무 감사하죠. 아무튼 저는 원래 도화사주예요. 원래 도화살이 많다. 네. 게다가 정관을 깔고 있고 월장도화라서 해외에서 나를 보러 남자가 그 뭐지? 입국을 한다? 그것도 원래 사주에 있어요. 그래서 원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재수가 없죠. 근데 외국인이랑 결혼할 거다 등등은 이미 들어와서 마음의 준비는 초등학생 때부터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돼요. 남자가 나를 보려고 담을 넘는다라는 사주가 월장도화 사주입니다. 네. 담을 넘어서 들어올 정도로 매력이 있다라는 사주예요. 그래서 제가 재능이 많아도 그건 원래 제 사주입니다. 네, 원래 제 사주고요. 그런데 무슨 얘기를 하려고 켰더라. 앞으로는 그냥 말하면서 찍으려고요. 자막을 달기가 너무 귀찮아요. 이거를 또 영어랑 일본어 자막을 달 생각인데 원래 영어도 하고 일본어도 하거든요. 일본어 자막은 목소리가 들어간 영상이 훨씬 편해요. 그걸 제가 이미 한 번은 해봤어가지고 원래는 그 구독자분들 중에 이거를 그 말하면서 해달라고 너무 심심하다고 하시던 분들이 종종 왕왕 있었어요. 그랬는데 직장을 다녔었기도 했고 사회복지사는 원체 안 되니까 유튜브를 촬영하는 게 원체 안 되다 보니까 그래서 안 하기도 했었고요. 프리랜서여도 조금 싫어하시는 분들이 워낙 많아서 그냥 그래서 또 안 하기도 했고 뭐 쓰고 있는 책이 있어서 그래도 안 하기도 했는데 아 이젠 이파사파 공사판이다. 나도 이제 참진 않는다. 그래서 그냥 다 뭐 해봅시다 뭐. 어차피 마녀사냥 당할 거 조금 더 당한다고 해서 무슨 타격감이 있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뭐 안 할 거 아니잖아요. 안 하라고 해서 뭐 안 하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안 하라고 이미 해봤지. 하지 말라고도 이미 해봤지. 근데 6개월이 지나고 이래도 안 하는 성격들이 아니라는 걸 이미 확인을 해서 그러면 뭐 이파사파 공사판이죠. 성격은 밝게 사시면 됩니다. 밝게 살아도 뭐 흉대는 거 아니고. 우리나라 사회는요 우중충 하잖아요. 그러면 쟤는 우중충하다고 뭐라고 하는 사회예요. 다 겪어봤다. 다 겪어봤어서 이 나이에 안 겪을 것도 다 겪어봤다. 아, 그런데 모르겠어요. 가해자들이 조금 더 잘 산다는 늘 있는 거니까. 늘 있는 거니까. 그거에 대해서 얘기는 별로 하고 싶지 않고 피해자라고 해서 주눅들 필요 없다. 그냥 브이로그 찍어라. 그리고 너가 무슨 일 생기면 도와주겠다. 그러니까 밑에다가 댓글만 달아주시면은 저는 머리가 진짜 좋아요. 머리가 정말 좋습니다. 공부를 안 해서 그렇지 하면 하는 대로 성적이 나오던 애기 때문에 안 해요. 안 합니다. 왜냐면 안 해도 성적이 잘 나오기 때문에 안 해요. 그냥 안 해요. 안 해도 중간 정도 가고요. 왜냐면은 제가 그러니까 잘하는 편이긴 했는데 초등학교 때는 누구나 잘하니까. 근데 뭐 전교 뭐 10순위 안에도 들어가고 이랬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하면 할수록 더 욕을 하니까 그래서 더 안 했어요. 성적이 잘해서 잘 가면은 잘했다 요 정도에서 끝내야 되는데 더 잘해라 이렇게 되니까 네, 안 했습니다.
근데 하면 성적은 나온다. 그게 늘 그 머리 좋은 사람들의 그거 아닐까요? 비애? 하면 하는 대로 나온다. 그래서 더 안 한다. 하면 하라고 해서 더 안 한다. 근데 잘한다. 사회복지사 자격증 있고 타로 자격증 있고 이제 명상 자격증 생기고 요가 자격증도 생길 예정입니다. 일본어로 그러니까 조경학과로 들어갔다가 자퇴를 했고요. 그래서 웬만한 수목은 원래는 다 기억했었어요. 이만큼만 잘라서 시험을 보거든요. 수목학은. 자, 가지를 이만큼을 잘라서 시험을 봐요. 그러면 그거의 학명을 알아맞추는 건데 거기서 A 나왔었어요. 수목을 정말 좋아합니다. 근데 이제 아파서 그만두고 성폭행 미수 사건이 있었는데 제가 그때 쓰러져 버렸어요. 그 사건의 여파로 완전히 쓰러져 버려가지고 입원을 하고 학교를 그냥 근데 제 성격이 고조를 용납을 못하는 성격입니다. 원래 원래는 이제 고등학교 3학년 때 학비가 걱정이 됐었어요. 대학교 등록금이. 그래서 국립대로만 집어넣어서 국립대로 들어갔고요. 정시로 뚫었어요. 국립대를. 수시 아닙니다. 정시로 뚫었어요. 정시로 국립대를 들어가서 학비는 뭐 200만 원 언저리를 내고 다녔고요. 아이 그 정도만 해도 됐지 뭐. 했는데 이제 쓰러져가지고 근데 다 못 나왔어요. 다 못 나오고 쓰러졌는데 아파도 고졸은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몸이 아파도. 그래서 일본학과로 그냥 방통대를 집어넣었어요. 그런데도 방통대도 인정을 다들 이제 하는 사람들은 하시고 좋은 제도이고 그런데도 저는 물리학을 하기가 싫거든요. 사실은 하기가 싫어요. 근데 그냥 해야 되니까 하는 겁니다. 물리학이랑 생물학 다시 해가지고 다시 대학 들어갈 거고요. 재능은 있을 거예요. 머리는 워낙 좋으니까. 머리는 진짜 좋아요. 맨날 귀찮아 이러면서 다 하고 돌아다니고 귀찮아라고 하면서 뭐 동영상 편집하는 거 다 배우고 마케팅 하는 거 배우고 인스타 배우고 블로그 배우고 그리고 지역 마케팅 배우고 내부 마케팅 배우고 너무 귀찮은데 이거 다 배우고 돌아다니고 귀찮아 하면서 네이버 플레이스 업체랑 뭐 이렇게 막 미팅하는 거 나가고 너무 귀찮아 하면서 이제 막 다 청소하고 진짜 말만 귀찮다라고 하는 거지 다 합니다. 네. 뭐 탄소 배출권은 이미 고등학교 때 공부를 해놔가지고 탄소 배출권 물어보면 또 탄소 배출권은 또 줄줄이 나오고요. 그냥 탄소 배출권 주식이랑 똑같아요. 주식 거래소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탄소 배출권 거래소가 있어요. 그러면 이게 보이지 않는 건데도 불구하고 증서로 오고 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조금 기술이 많이 발전해야지 적용이 가능한데 전 비트코인 자리에다가 딱 그 자리에 탄소 배출권이 생길 거라고 생각했어요. 이게 임야를 가진 사람한테 돈을 주는 제도거든요. 그러니까 너 임야를 가꿔라. 너 임야를 키워라. 너가 질 좋은 임야를 가지고 있으면 이게 후손들을 위한 거니까 내가 너한테 그만한 가치를 줄게. 이런 거예요. 그런데도 자리를 못 잡았죠. 전 진짜 고등학교 때 공부를 했으니까 탄소 배출권을 제 나이가 있으니까 거의 13년 전이에요. 탄소 배출권 13년 전에 공부했다고 보시면 돼요. 거의 12년 전? 12년 전인가? 수능 공부는 안 하고 탄소 배출권 공부하러 다니 미친 사람. 진짜 제가 가면은 어른들이 너 교복 입고 왜 여기 있어라는 눈빛이었어요. 탄소 배출권.
임야를 다 측정을 합니다. 그걸 위해서 산림청 법 제정을 다 해놓은 상태에 거의 그냥 입법은 다 해놓은 상태예요. 근데도 아직 안 되고 있죠. 산림청 산림청이 임업직이에요. 그래서 임업직 공무원 공부를 했었는데 임업직 공무원 공부를 하면은 관련된 법을 다 외워야 돼요. 그래서 그 탄소 관련된 그 산림흡수원 관련된 공부도 다 하고요. 그래서 기후위기는 워낙 12년 전부터 관심이 있었다. 12년 전부터 관심이 있었는데 아직까지도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데 과연 다음 12년 후에도 이 사람들이 발전이 있을 것인가 라고 물으면은 12년 동안 인간이 한 업적에 대해서 저한테 물어보면 저는 대답할 수 있는 게 딱 하나인 것 같아요. 70억 인구에서 80억 인구가 되었다. 끝. 발전은 없었다. 너희가 한 것이라고는 70억 인구가 80억 인구로 드러난 거. 한다 해놓고 탄소 배출권 잘해도 비트코인 들어섰으면 말 다 한 거죠. 끝난 거죠. 끝난 판이죠. 뭘 더 얘기를 해. 진짜 방법은 인간이 죽어간다. 인간이 대량으로 죽는 거는 막을 수가 없다라는 거를 합의하고 방법을 찾아나가는 방법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냥 죽는 거는 이제는 기정사실이다 라고 한 40억 명 죽을까? 식량난은 거의 식량난보다 더 무서운 게 식수 문제. 식수가 없어서 식량도 해결을 못하는 그 정도가 되면 이제 그냥 누구를 희생시킬 건지를 골라야 되는 문제인데 자연의 선택에 맡긴다? 쉽지 않죠. 전쟁인데 쉽지 않아요. 12년 전에도 탄소 배출권 해야 된다 했는데 지금은 논의조차 안 되고 있죠. 와, 그런데 뭐 안 되고 있죠. 이건 지지부진해요. 뭐 기후위기 의장이 사우디아라비아 사람이 됐으면 끝난 거죠. 기후위기 회의에는 정말 많은 국가의 사람들이 오고 갑니다. 그래서 비행기가 엄청나게 많이 사용돼요. 그럼 이 사람들이 기후위기랑 관련된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럼 관련된 부채감을 안고 그 회의에 참석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의장이 사우디아라비아 석유국 출신에서 됐죠. 진짜 빨리빨리 뚝딱뚝딱 해도 이게 될까 말까 하는 판이에요. 빨리빨리 뚝딱뚝딱 해도 될까 말까인데 흐지부진 지지부진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드릴 말씀은 뭐 애 한 명만 낳아라. 한 명만 낳아서 만약에 애 못난 집 있으면 도와달라고 해라. 애 3명 낳았다. 그러면은 한 명 낳은 집한테 도와달라고 해라. 너희가 식량이 없으면은 그래도 많이 애를 어떻게 죽이겠어요. 그냥 안고 가는 거지. 저 슈퍼 N입니다. N은 안 바뀌고요. T랑 F랑 P랑 J만 바뀌어요. 이게 다 50입니다. 제가 꿈이 있는 상태, 꿈을 이루고 싶다라는 상태에는 완전 J로 돼버리고요. 뭐 해야겠다 그러면 완전 J로 바뀌고, 근데 J가 보기엔 우스운 J죠. 우스운 J로 바뀌고 내가 스트레스가 좀 많은 것 같은데 그럼 완전 T로 바뀌어요. T가 보기엔 우스운 T입니다.
근데 이제 F적 성향이 있어서 그래서 제가 제일 온화한 때 꿈을 이루고 싶지도 않아 하고 제일 온화한 때는 인프피로 이제 요정처럼 이제 그냥 즐기면서 다니고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그림은 그냥 그 대청마루에 그냥 누워서 앉아가지고 그냥 선풍기 틀어놓는 그 그림이 제가 제일 좋아하는 그림이에요. 뭐가 되고 싶나요? 라고 물어보면 이제 대청마루에서 선풍기 틀어놓고 누워있는 사람.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는. 근데 이 기준이 돈의 기준이 아니라 진짜 전 꿈이 없어야 돼요. 내 꿈이 있으니까. 근데 되게 이상한 꿈만 꿔가지고 사막에 나무 심기 막 이런 거. 제가 사막에 나무를 심으려고 산림청을 지원한 거였었어요. 그 몽골로 보내주거든요. 그 산림청은 3등까지 국가직 3등까지 전국에서 그 1, 2, 3등 그 수석, 차석 이거 있잖아요. 이것까지 원하는 데를 쓸 수가 있어요. 저는 그렇게 들었어요. 그래서 제 목표는 1, 2, 3등 아니었는데 그때 성폭행 미수가 다 걸려가지고 바로 뒤로 넘어갔죠. 아, 네, 실신했어요. 아, 그래서 성폭행범을 안 좋아합니다. 성범죄자를 원래 안 좋아해요. 저는 성폭행 사건을 보면 감정이입이 됩니다. 일단 감정이입이 너무 되고요. 여자애들은 건드는 거 아니다. 뭐 이런 뉘앙스. 물론 90살 어른도 건드리면 안 되지만 아무튼 몽골로 갈 수가 아무튼 우리나라 산림청은 나무를 진짜 잘 심어요. 그 리기테다 소나무라고 해서 정말 잘 자라는 수종이 있어요. 정말 잘 숲이 그냥 황폐한 곳에 나무 심기를 제일 잘합니다. 근데 이 리기테다 소나무가 그 제목으로는 별로예요. 그 나무가 별로예요. 그러니까 애가 그 황폐지에 들어가서 숲을 만드는 건 잘해요. 근데 얘를 다 키우고 나서 목재로 쓴다던가 이런 데는 상품성이 떨어져요. 그리고 지금 산불 관련된 얘기 계속 나오죠. 우리나라 기후위기라서 침엽수가 이제 안 자라요. 잘 못 자라요. 그래서 저희의 나라의 그 대표 수종이, 그러니까 우리나라 하면은 소나무다라고 생각해서 이 기상가 이 마음으로 소나무를 정말 좋아하세요. 그래서 소나무를 정말 많이 심으려고 하시거든요. 그 외관상 이런 것도 있고 그 우리나라 그 관광객들이 즐기는 게 소나무이기 때문에 소나무를 정말 많이 심으려고 하는데 기후 위기다 보니까 기후가 너무 뜨거워져서 이 침엽수는 차가운 곳에서만 아무튼 차가운 곳에서 잘 자라요. 근데 날씨가 너무 더워지니까 얘가 못 버티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병도 많이 들고 이제는 못 버티고 불에도 취약해지고 이렇게 바뀌어요. 나무가 성격이 바뀌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는 소나무가 안 맞습니다. 그래서 소나무를 적게 심어야 돼요. 그 이제 안 심는다라는 거는 조금 우리나라 심정 이 특성상 안 맞아요. 소나무를 진짜 좋아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소나무를 심는 건데 이제 우리는 화렵수를 심을 수밖에 없는 기후입니다. 뭐 산불을 감당하시겠다 이러면 뭐 소나무 심어도 상관없죠. 뭐 근데 엄청나게 많은 관리비가 들어간다는 점. 뭐 소나무 재선충 막 이런 거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얘네들이 기후에 너무 약해지니까 병에도 너무 취약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관리를 다 해주셔야만 한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서 소나무는 보기 힘들어지는 것이 맞다. 소나무는 이제 우리나라한테 안 맞는 수종이 되어버렸다.
그래서 애국가를 바꾸셔야 할 수도 있다. 소나무는 우리나라 기후에 이제 안 맞는다. 이런 겁니다. 이상 산림청 공부했던 사람의 첨언입니다. 안 공부해봤으면 모르겠는데 공부를 또 했던 교과이고요. 이것도 다 생분해 플라스틱으로 나라에서 알아서 다 바꾸셔야 합니다. 이거 개개인이 못해요. 이거는 무조건 정부 기업, 개개인이 절대 못합니다. 고로 누구를 잡아야 된다? 정부랑 기업을 잡으셔야 된다. 생분해 플라스틱. 개개인이 절대 못해요. 개개인이 하는 거가 아무리 노력해도 정부 한 번 하는 거, 기업 한 번 하는 거 못 따라갑니다. 생분해 플라스틱. 원래 나무 좋아해요. 원래 내향 인간이라서 내가 사람이랑 말을 섞느니 연구소에 짱 박혀서 연구를 하겠다 해서 세포학 이쪽이랑 나무를 돌보겠다. 나무. 그래서 나는 어디서 사막 같은 데서 나무만 심으면 한평생 살아가는데 문제가 없겠다. 나무. 이렇게 했었는데 이제 몸이 그때 성폭행 당할 뻔하면서 아무것도 못 먹고 공부만 하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냥 뒤로 넘어갔어요. 그래서 응급실에 입원하고 그러다 보니까 진로가 확 바뀌더라고요. 그렇지만 피해자는 살아만 있어도 반은 먹고 들어간. 저는 성폭행 미수예요. 성폭행을 당한 것도 아니에요. 미수입니다. 제가 살아있는 이유는 미수이기 때문이에요. 당했으면은 지금 저를 못 보시는 겁니다. 살은 한 10kg만 더 뺄 거고요. 이제 집에만 있기 때문에 뺄 수 있어요. 무슨 상관인가 싶은데 진짜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막 이렇게 만지고 가시는 분부터 해서 그래서 저는 헬스장 여성 전용으로만 가는 것도 있어요. 별의별 일이 다 있습니다. 저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성폭행 당한 피해자들을 보호하는 기관이 있어요. 가끔 거기서 구인구직이 올라온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고민을 해요. 여기다 넣을 것인가. 근데 전 제 분을 못 이길 것 같아요. 진짜 가서 머리를 찍어버린다든가 판사가 해결 안 해주면 내가 해결할 거야. 잠깐만 너 뒤로 가 있어봐. 이런 다음에 뭔가 하나 할까봐. 그래서 이게 배보다 배꼽이라고 내가 직접 사건을 해결해 버릴까봐 그래서 지원을 못해요. 진짜 진짜 막 어떻게든 해결하기 위해서 진짜 무슨 수단과 방법을 다 안 가릴까봐 저는 그래서 지원을 못합니다. 성범죄자 그냥 실명 그냥 계속 홈페이지에 계속 올려둔다든가 막 이럴 것 같아가지고 저는 못할 것 같아요. 저는 그것만 구인구직만 봐도 일단 눈에서 불이 올라오기 때문에 제가 제 분을 못 이깁니다. 제가 상담하다가 제가 울고 있을 거예요 아마. 저 그런 적 진짜 많아요. 막 옆집에서 막 도와달라고 비명소리가 한번 들린 적이 있어요. 아파트인데 저기 아파트에서 살려주세요 막 이러는 거예요.
112에 신고하면서 제가 울고 있더라고요. 어떡해요? 저기서 살려달라고 그러고 있어요. 이러면서. 그래가지고 저는 저는 안 돼요. 저는 불가능. 그래서 옆에서 그러니까 가족이 막 네 일 아니야. 왜 그래? 뭐 이러면서. 근데 제가 성격이 그렇습니다. 어쩔 수 없어요. 타고 태어난 걸 뭐 어쩌겠어요. 아무튼 캐나다 비자를 준비할 예정이고요. 비자 준비하는 내용은 또 찍을 예정인데 너무 귀찮지만 이번에는 촬영 기법을 바꿔볼 거예요. 귀찮다 하면서 계속 하는 사람을 보게 될 겁니다. 귀찮으면 하지마 왜 이럴 수도 있는데 귀찮아도 계속 자격증 따고 계속 공부하고 그게 제 성격이에요. 아마 나중에 캐나다에서 컬리지 간다, 컬리지 입학했다 뭐 이렇게 해서 올라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 여기다가 그 동영상 링크를 언젠가는 걸어두겠습니다. 여기라고 해야 돼. 여기라고 해야 돼. 아무튼 어디다가 올려두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늙어서도 컬리지를 가는구나. 죽어도 끝이 아니구나. 이렇게 늙은 사람이 이렇게 대학을 가는구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또 공부 내용은 뭐 여기나 여기에다가 올려두겠죠? 뭐 생물학이나 뭐 물리학이나 생물학 갈까 물리학 갈까 생물학 갈까 물리학 갈까 계속 이것만 지금 계속 고민 중에 있거든요. 예를 들면 내가 태양열 전지 관련된 걸 가겠다. 그럼 물리학이고 뭐 내가 바이오스피어 쪽을 가겠다. 그럼 생물학이니까 어쩔 수 없이 둘 다 간다. 내 뇌는 무한하기 때문에 난 둘 다 가겠다 라고 하면 이제 복이 터지는 건지 박이 터지는 건지 뭐 하나는 터지겠죠. 그렇지 않아요? 복이 터지든지 박이 터지든지 뭐 하나는 터질 예정입니다. 이거는 클라란스인데 저는 성격이 정말 무난한 편이거든요. 남들이 보기 처음에 보면은 진짜 무던하다고 생각한대요. 무던해요. 티도 잘 안 내고. 근데 말을 안 하는 거지 무던한 건 아닙니다. 빡 하고 터지거든요. 근데 그 빡 하고 터지는 게 좀 느려요. 제가 터졌다 그러면은 일반 사람들은 다 터지고 난 이후에 터진 겁니다. 일반 사람은 이런 환경을 못 견딜 거예요 아마. 근데 제가 무던한 편이라서 좀 터질 때까지 좀 오래 걸려요. 그래서 제가 사회복지사로 근무할 때도 팀원들이 다 터졌어요. 한 명은 과장님 찾아가고 한 명은 인사과장님 찾아가고 인사과장님 찾아가도 안 되니까 차라리 제가 이제 그만두시겠다라고 하시고 팀원 중에 한 분은 이제 또 제일 먼저 터지시고 또 한 분은 좀 나중에 터지시기는 터지시고 근데 저보고 잘 참는다 그랬어요. 제가 마지막에 터졌거든요. 근데 진짜 막 근무하는데 막 눈물이 막 이렇게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마지막에 터져가지고 그때 팀원들이 잘 참았다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전 영상 어디다가 놨지? 어디다가든 놓겠지. 이전 영상을 한번 보내드릴 텐데 그 직장 상사를 부하 직원이 평가하는 제도가 그래서 생겼어요. 제가 진짜 수요처가 있어요. 뭐 어르신들 일을 시키는 노인 일자리 근무자였는데 어르신들 일을 시키잖아요. 그럼 수요처랑 협약을 맺어요. 어르신들을 그냥 보낼 수가 없단 말이에요. 어르신 안전에 관련된 사항도 있고 뭐 이러니까 어르신들을 언제 보내겠다 뭐 이런 것들을 미리 협약 같은 걸 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 어르신이 상가 건물에서 일하시면은 상가 뭐 관리소장님, 뭐 공원에서 일하신다 그러면 공원 관리소장님이랑 먼저 협약 같은 걸 맺어요. 그러면 이제 제가 그거를 관련해서 모니터링이나 이런 거를 막
이제 돌아다니면서 막 근무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소장님을 만나뵈러 가는 날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외근이어가지고 차량을 이제 운전해서 이제 간단 말이에요. 근데 그날은 운전은 다행히 아니었어요. 걸어서 갈 수 있는 상가에 있는 상가 소장님을 만나러 뵈러 가는 날인데 제가 빈손으로 절대 안 간단 말이에요. 그럼 비타 500이나 이런 거로 활동비에서 뭐 품목이 있어요. 수요처랑 이야기를 하거나 회의할 때 쓰는 회의비 품목이 있는데 거기를 미리 품위서를 작성을 해서 미리 그 드릴 만한 물품들을 미리 사놔요. 그럼 제 책상 밑에 그 물품들이 딱 배치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제가 이날 일정이 있어서 나갈 거니까 그거에 대해서 미리 그걸 빼놓고 그 해당하는 날에 그것만 들고 이제 만나 뵈러 가요. 그럼 이제 그 비타 500이나 이런 걸 준비해서 간단 말이에요. 막 비싼 걸 살 순 없어요. 그러면 이제 비타 500을 들고 갔는데 그날 비타 500 들고 와서 그냥 막 운 거예요. 관리소장님 어리둥절. 애가 막 우니까 딱 봐도 차이천연생인데 그래서 이제 그 옆에 카페가 있어요. 그 카페 커피를 사주시면서 울다 가라. 소장실에서 막 울다 가고. 그래서 네,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막 카페에서 또 막 우니까 카페 사장님이 막 무슨 일인데 막 이렇게 물어보고 팀장님이요. 아 근데 그 상가가 저희 복지관 바로 앞에 있는 상가였어요. 그래서 아마 저 팀장인가 막 이랬을 거예요. 카페 사장님은 그러면서 근무를 했답니다. 그 대신 그 해 연도 말에 그 부하 직원이 상사를 평가하는 제도가 생겼다. 그래서 쌍방으로 평가를 했어요. 부하 직원도 평가를 받지만 부하 직원이 상사를 평가할 수 있는 제도가 생겼다. 근데 그분이 자기 일을 쪼개서 그 부하 직원을 나눠주시는 분이셨거든요. 근데 저희가 사회복지사들이 업무가 진짜 많아요. 저만 해도 그때 담당하는 어르신이 130명이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일이 너무 많고 너무 많고 하니까 그 일이 많다라는 걸 계속 상부에 보고를 드리고 있던 실정이어서 그때가 일이 진짜 많았어요. 그랬는데 이제 상부가 보다가 업무량이 너무 많으니까 상부가 보시기에도 일이 많은 거예요, 애들이 막 죽어나가고 있어. 그러니까 상부가 보시기에도 일이 많으니까 그 관리직한테 너 관리직이지만 업무를 조금 분담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그 업무를 분담해서 줬어요. 근데 그것도 복지관 업무를 분담해서 주신 거죠. 예를 들면 행사가 늘 있단 말이에요. 뭐 어버이날 행사, 추석에 하는 뭐 추석 행사, 뭐 설날 행사, 뭐 이렇게 다 그 달별로 거의 이렇게 뭐 행사가 계속 있어요. 뭐 김장이면 김장 행사, 뭐 후원의 밤이면 후원의 밤 행사 이렇게 계속 행사를 계속 이제 하는데 행사할 때도 업무 분장이 될 거잖아요. 업무 분장이 되는데 그때 업무 분장을 딱 맡았어요. 그러면 일단 엄연히 얘기하면은 저희 일을 가져가신 건 아니에요. 복지관 업무를 관리직에서 맡은 것뿐이에요. 근데 맡으셨으면 하셔야 되잖아요. 근데 자기가 맡은 업무를 다 쪼개서 저희한테 나눠주시고 이제 일을 안 하시는 거예요. 아, 그런데 저는 그 상사분을 한번 경험을 해봤잖아요. 근데 회사에서도 그분의 사직서를 원했었습니다. 왜냐면 하도 밑에 있는 직원들이 하도 사직서를 내고 나가시니까. 근데 이번에 다시 복귀를 복지관으로 하셨는데 이번에도 부하 직원 2명이 연달아 퇴사를 한다는 걸 들었습니다. 못 버텨요. 버틸 수가 없어요. 거기서 버티지를 못하신다면 정상입니다. 이미 수많은 퇴사자가 그분 밑에서 줄줄이 나왔다는 걸 이미 회사 측에서도 알고 계시고요. 그래서 당신이 못 버티시고 사직서를 내신다. 그러면 이미 복직한 사람들은 다 아세요. 님은 정상입니다. 그걸 위해서 평가제도가 만들어졌는데도 불구하고 버티시고 계시는 거예요. 대단하죠. 그래서 뭐 이 사람이 오래 일했으면 좋은 직원이다라고 얘기를 하면 저는 그때 이후로는 반문을 가지는 것 같아요. 정말 그럴까요?
그분이 거기서밖에 못 버티시는 이유가 있지 않았을까요? 이러면서. 사회복지사 중에 진짜 이 사람은 그냥 태어나기를 사회복지사 이렇게 태어났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있어요. 진짜 남들은 다 뭐라고 하는 질명을 가진 어르신이 등장을 해도 어르신 잘 대해주세요. 사랑으로 보듬어주세요. 라는 분도 계시고요. 정말 정말 사회복지사로 태어나신 분들이 계시답니다. 그분들이 계세요. 서류 업무도 잘하시고 버티고 계십니다. 화이팅 화이팅. 얘는 제가 퀼트 할 때 쓰던 거, 제가 캐나다에서 퀼트를 배웠거든요. 그래서 퀼트를 할 때 쓰는 가위인데 얘가 진짜 잘 먹혀요. 그래서 얘를 뭐 비닐 딸 때도 막 쓰고, 이 가위도 지금 몇 년째 얘는 진짜 잃어버리면 얘로 또 사고, 잃어버리면 얘로 또 사고 이런 가위입니다. 이 가위도 중학생 때부터 썼나? 퀼트 가위는 중학생 때부터 썼어요. 그래서 퀼트 가위이고, 얘는 무드라와 관련된 타로인데, 무드라는 명상을 해보면은 그냥 알아서 잡혀요. 이거를 잡고 싶어서 잡는 줄 아는데 사람들은 대부분 잡고 싶어서 잡는 줄 알더라고요. 아니에요. 무드라는 그 손이 알아서 붙어요. 그 손끝이 열감이 생기면서 손끝이 이게 딱 하고 붙어버립니다. 그래서 제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 무드라랑 관련된 걸 조금 공부하고 싶어서 무드라 타로를 가지고 있고요. 무드라는 알아서 잡힌다는 점. 그리고 이건 색채 타로. 이것도 되게 좋아하는 타로입니다. 색감에 대한 공부, 컬러에 대한 공부를 엄청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가지고 있는 타로고요. 얘는 수비약, 숫자에 대한 타로인데 얘는 그냥 직관적인 게 좋아요. 얘는 숫자가 수비약을 많이 다룬다 보다는 조금 조언 타로로 쓰기 좋은 타로예요. 그래서 조언 타로로 좀 많이 쓰고요. 수비약보다는요. 수비약 공부하려면 다른 수비약 카드를 사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뭐 얘랑 얘는 지금 더 공부 중인 카드이고, 얘는 하도 마녀라고 놀림을 받아서 그 아예 위치 타로를 구매했는데 얘도 굉장히 잘 맞아요. 얘 진짜 잘 맞고요. 그리고 얘는 저랑 진짜 궁합이 좋은 카드. 타로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자기랑 궁합이 좋은 타로 카드들이 또 가끔 이렇게 발견이 돼요. 얘는 제가 지금 재구매한, 얘는 정말 저랑 잘 맞아요. 그리고 얘는 메디테이션 타로 이고요. 얘도 조언점 볼 때 좀 사용하는 편이고, 얘도 공부 중인 타로. 얘는 좀 별자리랑 관련된 건데, 장수가 조금 적은 편이라서 다른 카드랑 같이 사용하고 있어요. 얘는 만다라 타로. 되게 이뻐요. 엄청 이뻐요.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카드예요. 이거 엄청 좋아하고요. 저는 유니버셜 타로가 이렇게 얘랑 얘가 있어요. 근데 다 저랑 궁합이 좋은 카드들이에요. 잘 맞아요. 이렇게 3개만 유니버셜 카드 쓰고 있고요. 다 옛날에 사용했던 것들은 한번 엄마 친구분을 한번 싹 들여가지고 지금 다들 재구매 거의 진행한 타로들입니다. 그리고 얘는 오라클 카드인데 장수도 좀 많아서 그냥 3개 이렇게 뽑거나 좀 많이 뽑을 때도 있어요. 오라클 카드는 좀 섞었으면, 장수가 적은 애들은 좀 섞었으면 좋아요. 그래서 섞어서 많이 쓰고 있습니다. 조언 카드 이런 것도 좋고요. 그리고 영적인 걸 얘기해 줄 때는 오라클 카드가 아무래도 더 좋아요. 그래서 오라클 카드를 섞어 쓰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제가 쓰는 카드들이고요. 그리고 얘는 조금 이렇게 좀 달라서 조금 더 공부하고 있는 타로예요. 그래서 그때그때 만약에 상담을 주시면은 그때그때 제가 손이 가는 걸 써요.
그러면 같은 유니버셜 웨이트 카드라도 그림이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같은 카드를 뽑아도 그 덱에 따라서, 이 카드 덱에 따라서 그 설명이 바뀌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상담을 문의를 주시면 이 덱부터 뽑습니다, 저는. 그것도 이 사람의 운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덱부터 뽑아요.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싱잉볼 명상과정 복습 중에 있고요. 제가 들은 곳은 비종교 세션으로 되어 있는 곳입니다. 다이어트랑 운동센터 선택 팁 관련 영상 올리려고 하는데 혹시 궁금한 점 있으실까요? 일단 이게 제 정리본입니다. 보시고 궁금한 점 더 댓글 남겨주시고요. 임금체불 해결하는 방법은 밑에 정리해서 올려놓았어요. 필요하신 분들은 참고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다음 영상은 이와 같이 다이어트랑 센터 선택 관련된 팁을 다룰 예정입니다. 지금은 필라테스 수업 듣고 나서 유튜브 다음 영상 내용 정리 중에 있고요.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 도화살이 있기는 해도 안 써먹으려고 했는데 네, 어쩌다 보니 써먹게 되었어요. 저는 일이 생기면 해결은 어떻게 할 건데? 라고 물어보는 편이에요. 해결을 하면 되잖아. 그런데 왜 우는 거야? 라고 하는 성격이 1차적으로 있어서 해결 위주의 성격입니다. 네. 그렇게 임금체불도 2건 해결했고요. 해결 불가능한 건 하는 것은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피해자가 화병에 걸리지 않고 가해자가 화병에 걸렸으면 좋겠어요. 밑에 임금체불 해결 방법 정리해 두었고요. 네, 참고 부탁드릴게요. 어려운 일도 쉽게 해결할래? 라는 성격이기 때문에 어려운 일을 쉽게 해결하기 위해서 고민을 하는 게 제 취미입니다. 그래서 항상 주안점은 해결에다가 두고 있습니다. 해결할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해결을 해야 나머지 사람들이 편해진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사람마다 조금 가진 게 다르니까 그걸 활용하는 걸 더 중점에 둡니다. 저는 정보를 습득하는 능력이 뛰어나요. 괜찮아 해도 다 실행해서 마무리하는 편이고요. 밑에 네, 다시 말씀드리지만 임금체불 해결 방법은 올려두었어요.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네, 항상 감사합니다.